여러 가지 컴플레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기법은요, MTP 기법입니다. 여기서 이 MTP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과 시간과 장소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먼저 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맨으로 누가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사람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당 직원에서 상급자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여성 직원에서 남성 직원으로 바꿔주거나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사람을 좀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조금 더 진정이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응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상급자나 책임자가 나왔을 경우에 고객이 조금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자이고 상급자이니까 조금 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사람을 바꿔주는 거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타임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고객이 막 흥분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조금 더 고객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이 흥분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올 때까지는 최소 2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직원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간다거나 바로 본인의 이야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끊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감정이 좀 더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화 상담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어떤 이유를 가지시고 전화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대면 응대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담당자를 바꿔주거나 좀 기다리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그 다음에 나오는 플레이스 장소로 옮겨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어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 P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스입니다. 이 플레이스는 장소를 바꿔주는 건데요. 그냥 많은 어떤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분을 조금 더 어떤 응접실이라든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이 조금 더 진정,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소로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고 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주는 것도 고객으로 하여금 조금 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또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어떤 그런 업무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어떤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적절하게 변경시켜 주면서 앞서 학습한 컴플레인의 기본 그 단계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컴플레인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스킬은요, 고객 니즈에 맞춤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스킬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요. 설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설득이란 단어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오해를 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편으로 확 넘어오는 것이 설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설득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니즈에 가장 부합이 되는 여러 가지 해결책과 가치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주는 단계가 설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공된 여러 가지 솔루션과 가치들 중에서 상대방이 느꼈을 때 이것이 나한테는 정말 적절한 해결책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설득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객을 응대하실 때 편하게 마음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모든 고객들이 다 내 편으로 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엮어서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까지가 설득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에 가장 부합되는 해결책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스킬 6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스킬은 이심전심이고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 세 번째는 감성 자극, 네 번째는 촌천살인, 다섯 번째는 은근과 끈기, 여섯 번째는 차분한 논리. 이 6가지가 이 고객에게 어떤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스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을 딱 하나의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래야 그로 인한 설득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맞는 건데요. 본 과정에서는 이 6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부터 차분한 논리까지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순서대로 이심전심 나오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성자극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객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스킬들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번째 이심전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이런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이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김연아 선수의 이 프레젠테이션이 이슈가 됐던 이유는 김연아 선수가 유창한 어떤 영어 발음이라든가 이런 영어 실력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지만 본인이 어렸을 때 어린 선수 시절부터 세계적인 선수가 될 때까지 있었던 이런 한국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좀 진심 어리게 부드럽지만 강한 어떤 전달력과 호소력이 담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상대방이 많은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김연아 선수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그 내용에 맞는 손짓과 미소, 그런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발표의 질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말을 전달을 했을 때 그 말의 메시지에 잘 부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손짓과 미소,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런 설득할 수 있는 스킬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전달할 때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1대1에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어떤 그 직원이 얘기해야 되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내용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앉아있는 위치,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고객을 바라볼 때 나의 눈빛과 표정이 어떠한지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 이런 설득의 스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설득의 스킬은요. 역지사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기 나온 그 예능인들이 어떤 조정 경기에 참가를 해서 선수처럼 참가를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정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이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이렇게 물집이 이렇게 잡힐 정도로 좀 굉장히 어떤 그런 격렬한 운동 중에 하나였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예능인들이 그런 조정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막 보였었어요. 그래서 낙오자도 발생을 하고 이런 와중에 그 프로그램의 이제 MC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 한 예능인이 굉장히 정말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포기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을 막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러기보다 자신을 먼저 낮추고 얼마나 힘드니 나도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스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킬은 역지사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설득의 스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킬을 제시할 때는요,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고객이 이런 컴플레인 할 때 어떤 마음일까?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내가 만약에 고객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게 되면 조금은 더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역지사지의 스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성 자극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컴플레인 회복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말로 했을 때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 뭐 편지를 쓰시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면서 조금 더 컴플레인이 좀 해결이 됐었던 경험들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말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감성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어떤 그런 요소들, 설득의 어떤 그런 기술들, 기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세 번째 스킬인 감성 자극 스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편지, 특히 손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말보다 언어보다 더 강렬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편지, 이메일, 메시지, 그 외에 자신의 어떤 경험을 담은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단계가 감성 자극의 스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방법이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까? 고객이 화난 이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언어 표현들이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서비스를 했었을 경우에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요, 조금 더 감성적으로 조금 더 옆에 가셔서 약간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약간 좀 더 안타까운 표정을 짓거나 조금 약간 어리광을 부리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자극을 받으셔서 그런지 조금은 그런 컴플레인 상황이 좀 더 빨리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 고객이 어떤 상황을 좋아할까, 어떤 걸 원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적절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세 번째 감성 자극 스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